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이은경입니다. 네. 연휴의 중간에 끼어있는 하루인데,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여행 가신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아이들 보니까 또 휴업일이 아니라서 온라인 계약 과제는 다 해야 되는 날이더라고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어, 엄마로서 드리는 말씀 아니고 교사로서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요. 작가로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우리 어머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혹시나 나는 글에는 관심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요. 지금 일상에서 뭔가 작은 변화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얼마라도 돈을 벌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글이 진리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잘하는 게 글이잖아요. 잘하는 걸 나눠드리고 싶어서. 제가 뭐 요가 강사였다면 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글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아이들 글 지도하시는 것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엄마의 글쓰기에 대한 영상이니까 참고하고 봐주세요. 제가 며칠 전에 한 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쪽지를 받았는데요. 네, 쪽지를 한번 읽어드리고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너무 좋은 질문이랄까, 네, 고민을 털어놓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께 정말 이렇게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신다면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 보았고요. 뭐 일종의 영상 편지죠. 네, 먼저 사연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올해 40살입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리십니다. 81년생 동생이시네요. 네. 그동안 책을 가까이 한 적이 없는, 학교 독후감 숙제를 하기 위해만 책을 읽어온 사람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쵸? 그런데 작년 어느 날 책을 읽기 시작했고, 잘하셨어요. 책이 이렇게 재미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은 아주 뜻깊은 해였습니다. 이런 시점이 옵니다. 누구나. 네. 아마 그걸 경험하고 계신 어머님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작년 12월 마지막쯤부터, 그러니까 아이들 방학쯤부터 선생님 강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매생이를 알게 되어 저희 딸과 조카 2명을 데리고 15일간 진행했습니다. 대단하시지 않나요? 네. 제가 글쓰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강의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선생님의 다음 미션이 몹시 궁금하고 기대됐습니다. 글을 아이들과 함께 쓴 적도 있지만 못 쓰고 머릿속에 생각만 한 적이 많습니다. 꼬맹이 2명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네. 하지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미션을 들으면 제 가슴이 몹시 뜁니다. 매일 쓰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너무 뭔가 쓰고 싶은 마음에 지금 아이들 만화 보라고 하고 노트북을 열어 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글쓰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사실을요. 아, 지금 가슴이 너무 벅차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느낌이? 제가 다 벅차더라고요. 읽고 있는데. 전 여지껏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40살이라는 나이가 너무 감사할 정도로 지금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벅차오르는 이 가슴을 누르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어떻게 해야 발전할 수 있을지 조심스레 여쭤보고 싶은 마음에 카페를 찾았습니다. 오래 걸려도 좋으니 선생님의 응원과 격려 듣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죠. 누군가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제게 연락을 주셨다는 자체가 읽는 사람도 굉장히 설레게 만드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런 질문과 이런 설렘이 우리 다른 어머님들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저는 책을 쓰는 사람이고요. 원래 글을 쓰던 사람이 아니었고, 원래 책을 많이 읽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비슷한 상황이죠, 이 어머님과. 그러던 제가, 네, 저는 이제 순수하게 글이 좋아서가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책을 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글 쓰는 재미를 알아가고 글 쓰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서 계속 글을 쓰고 있고, 이제 7권의 책이 나왔고요. 지금 쓰고 있는 책이 또 있고요. 이렇게 책의 권수가 늘어나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첫 책을 쓴 것은 어떤 출판사에서도 제안을 받은 적이 없었고, 그냥 저 혼자
혼자 원고를 꾸역꾸역 완성을 해서 출판사 150군데 넘는 곳에다가 다 일일이 메일을 써서 보내서 네, 그중에 딱 한 군데와 컨택이 되어서 계약에 성공한 케이스고요. 네, 그나마도 많이 부족하지만 빨리 보충을 해서라도 책을 내드리겠습니다. 라는 정말 턱걸이로 첫 책을 내게 된 사람이고요. 이 어머님께서 책을 쓰고 싶은 건 아니지만 글이라는 세계로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니까요. 제가 어쨌든 책을 쓰지만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더라고요. 제가 글을 쓰면서 매일 글을 쓰고 많은 책을 내고 앞으로 또 많은 책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랑인데요. 정말 많은 출판사에서 출간 제안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출판사에서 메일을 정말 많이 받아요. 이런 책의 주제에 대해서 써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만나 뵙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네, 제가 3년 전에 저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그런 너무 영광스러운, 네, 큰 출판사들에서 막 출간 제안을 해주시니까, 와, 너무 꿈 같고요. 저는 제가 뭐 그 출간 제안을 바라고 지금까지 온 건 아니지만 열심히 쓰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하는 정말 꿈이야 생시야 이런 일들이 정말 저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무식하게 많이 씁니다. 매일매일 씁니다. 쓰면서 기조로 삼고 있는 어떤 그런 큰 틀의 어떤 그 가르침이 있어요. 그걸 공유하고 싶어요. 이거는 아이들 공부에도 적용되고요. 그냥 일상의 모든 일에 다 적용이 되는 사실이고요. 저는 저의 글쓰기에도 적용을 해놓고 아이들 공부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 방대한 생산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느낌이 좀 오시죠? 제가 양적 팽창이 질적 전이를 가지고 온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참고한 책은 아이디어가 폭발하는 생각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보면요. 제가 책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들으시기만 해도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천재의 독특한 특징은 방대한 생산성이다. 토머스 에디슨은 아직까지 기록으로 남아있는 1093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자신의 개인적인 할당량은 열흘마다 하나의 작은 발명을 하고 6개월마다 큰 발명을 하는 것이었다. 바흐는 아프고 피곤할 때에도 거의 거르지 않고 매주 한 편의 칸타타를 작곡했다. 모차르트는 600편 이상의 음악을 작곡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에 대한 논문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248편의 다른 논문도 발표했다. T.S. 엘리엇의 황무지는 수많은 초안들은 좋고 나쁜 문장들이 혼재되어 있지만 결과는 명작으로 평가받았다. 자연은 많은 가능성을 창조한 다음 자연 도태의 과정에서 살아남을 종을 결정한다. 대부분은 살아남지 못한다. 사실상 새로운 종의 95%가 생존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짧은 시간 안에 죽는다.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들이 우수한 연구만 한 것이 아니라 열등한 연구도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이 이룩한 방대한 양의 연구가 질을 결정짓는다. 천재들은 끊임없이 창조한다. 이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그냥 저의 마음의 핵심을 찔렀어요. 일단 많이 쓰자는 거예요. 예, 저는 이렇게 막 첫 책 한 권 냈는데 베스트셀러 되고 이래본 적도 없는 데다가 그 정도의 글솜씨를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꾸준히 글을 쓰고 계속 책을 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요? 그렇죠. 방대한 생산성. 매일 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 중에 쓰다 보면요. 정말 괜찮은 글도 나오고요. 대부분은 형편없습니다. 제가 책을 7권 냈지만 그 중에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책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7권을 만들지 않았다면 베스트셀러를 한 권도 내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글을 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 질문을 하신 어머님의 벅찬 마음에 제가 현실적으로 딱 드리고 싶은 말씀, 인터넷 공간에 글쓰기를 바로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노트북을 열어서 한글 파일에다가 쓰는 것도 너무 좋아요. 좋은 방법인데 위험할 수 있어요. 하다가 그만두기가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블로그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브런치라는 걸 소개를 드릴 텐데요. 블로그랑 브런치에다가 글을 공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만의 타이틀, 정체성을 가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있어야만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와서 누군가 내 글을 읽어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요. 새로운 글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거든요. 네이버 블로그는 많이 아실 거예요. 블로그가 다음에도 있어요. 티스토리라고 하는 블로그가 있는데요.
둘 중에 편하신 대로 고르시면 되고요. 블로그는 그냥 일기처럼 글을 쓰셔도 괜찮고요. 사진 등을 넣은 정보를 담은 글을 쓰셔도 괜찮아요. 뭐가 됐든 내가 제일 잘 쓸 수 있는, 예전에 다른 어머님께서 본인 블로그 링크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와서 제 글 좀 읽어달라고. 들어가서 봤어요. 일기처럼 글을 쓰셨는데 에세이를 써놓으셨는데요. 정말 재밌게 잘 쓰셨더라고요. 진심으로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글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답장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시는 게 일단 가장 편하고요. 저는 블로그에다가 글을 오픈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저 혼자 쓰는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회원이 저밖에 없죠. 거기다가 글을 하나하나 올리기 시작을 했던 게 제 글쓰기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정말 나는 좀 글을 쓰고 싶다, 작가가 되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 책을 내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정해지신 분들은요, 다음에 브런치라는 플랫폼을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브런치 작가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예, 저도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틀을 가지고 이런 글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서 같은 걸 내잖아요. 계획서 혹은 이제까지 쓴 글들 원고를 내면요, 브런치 작가가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아줘요. 그런데 이 신기하게도요, 브런치에 계속 글을 연재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묶여서 책을 내게 되신 분들이 정말 많고요. 브런치라는 플랫폼 자체가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글을 올려놓으면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시고, 실제로 출간 제안이나 어떤 원고, 기고 제안 같은 것들이 들어오기도 하는 곳이 바로 브런치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브런치 그런 데다가 오늘 아침에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브런치에서 60편의 글을 모아서 책 한 권으로 내는 EBS에서 주관하는 이벤트를 오늘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60편의 글 중에 한 편의 글이 된다면, 내가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행사들, 소소한 행사들이, 글 관련된 행사, 책 관련된 행사들이 브런치에는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좀 지켜보시면서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글 쓰고 싶으신 분들, 글 쓰고 계신 분들한테 이번 브런치 행사를 좀 알릴 생각이고요. 그 관련된 링크, 그리고 브런치에 글 올려서 브런치 작가로 통과하는 방법에 관한 링크도 제가 올려놓을게요. 제가 두 가지를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요. 공유해 드릴 테니까 카페, 네, 이 글의 설명과 카페, 네이버 슬기로운 초등생활 카페로 가시면요, 정보를 올려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이제 방대하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방대하게 생산을 하세요. 그 중에 뭐가 글이 될지 모르고, 뭐가 책이 될지 모르고, 뭐가 내 인생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네, 방대하게 생산을 하고, 그 후에 어떤 제안이 들어올까, 어떤 일이 생길까를 지켜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싶고 관심 있으시고 독서를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나만의 블로그, 나만의 브런치 하나씩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열어놓은 인터넷 공간들은요, 정말 많은 비즈니스의 기회가 됩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저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그런 모든 방대한 생산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요, 이런 방대한 생산성, 그걸 기억하신 상태에서 오늘부터 무조건 한 편씩 쓰는 거예요. 네, 브런치 작가가 되지 못했다면 블로그에라도 무조건 쓰시는 걸로 하셔서요. 네, 우리 글 쓰는 엄마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를 소개할 때 항상 글 쓰는 아들 둘 엄마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네, 그런 글 쓰는 엄마가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렇게 날씨 너무 예쁘죠? 행복하게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럴게요. 감사합니다.